극비리 소문으로만 떠돌던 존재, 북한 비자금 관리자 이수영이 천문학적인 돈과 함께 어느 날 호련히 존재를 감춥니다. 그의 행방을 쫓기 위해 한국, 북한, 미국, 러시아의 추격이 시작된 그때 국정원 소속 러시아 주재영사 안태주는 블라디보스톡에 비밀리에 잠입한 비자금 관리자 이수영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북한은 고도로 훈련받은 해커 그룹의 리더 강영식을 투입하고 안태주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천문학적 비자금을 두고 위험한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추정액 857억 달러. 그 비자금을 거머쥐게 되는 자,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지켜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 오프닝부터 이렇게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네이버 바이브 오리지널 오디오 무비 극동 온라인 제작 보고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는 9월 26일이죠. 바이브를 통해서 공개되는 오디오 무비 극동, 정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작품에 대한 소개라든지 그리고 오늘 그 매체 제공용 사진은요, 저희가 미리 안내해드린 G파일 혹은 보도 메일링에 보시면 하단에 G파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디오 무비 극동 제작 보고회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정말 충무로에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이 작품 오디오 무비 극동을 통해서 뭉쳤습니다. 제가 막 소개해드리기도 너무나 지금 설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무비 극동의 주역 배우 김강우 씨, 유재명 씨, 곽동현 씨, 그리고 연출을 맡은 곽경택 감독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 네. 충무로 베테랑 감독님과 베테랑 배우분들이 만났는데요. 먼저 김강우 씨부터 인사와 함께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강우입니다. 저는 극동에서 국정원 소속 러시아 주재 영사 안태준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재명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에서 베일에 쌓인 북한 비자금 관리자 이수영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곽동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에서 북한 최고의 해커 그룹 리더 강영식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곽경택 감독님. 네, 저는 이 작품을 쓰고 또 이 멋진 배우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작업을 한 감독입니다. 곽경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 딱 곽경택 감독님이 화면에 딱 잡히는 순간, 이거 새롭다. 곽경택 감독님이 오디오 무비를? 이라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드는데요. 정말 충무로의 잔뼈가 굵은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오디오 무비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궁금한 작품 극동. 자, 인사 말씀만 들어봤는데도 궁금한 작품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볼 텐데요. 그 전에 극동 예고편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블라디 한국영사관 안태준입니다. 제가 바로 조선중앙은행 비자금 관리자입니다. 얘 탈북자 아니야. 그 계좌를 직접 들고 들어가는 게 가능하가서? 한국이 당신 지켜줄 거라 생각하면 그거 큰 오산이야. 그 금액이 얼마야? 857억 달러입니다. 그 돈의 절반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말이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담 못해. 더 이상 제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해킹을 당했답니다. 니들 다 털렸다고. 확 다 날려버린다. 나 대신 밖에서 사람을 만나주시오. 이걸 처음 계획할 때부터 정확히 나를 목표로 삼은 거지. 오늘 내로 그 사람을 넘기랍니다. 전부 당신들 책임이야. You understand?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망명을 신청했어요? 너 혼자 상대할 놈들이 아니야. 나 믿어요?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말해보라. 네 조건이 뭔지. 와,
오디오 무비 극동 예고편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김강호 씨 좀 놀라신 것 같아요. 비장합니다. 비장하죠. 굉장히 비장합니다. 긴장감 넘치죠. 몰입감도 엄청납니다. 정말 새로운 장르의 오디오 무비 탄생인데 이 사실 네이버 바이브 오리지널입니다. 바이브 오리지널 오디오 무비는요.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또 배우 이재훈, 문채원 주연의 그 미스터리 스릴러 층간 소음을 소재로 했던 층이 작년 12월에 공개된 이후에 또 올해는 극동을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배우분들의 생생한 목소리 연기에 그리고 대사 자막이 또 나가요. 그리고 비주얼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척 새로워요. 지금 그냥 오디오 무비 녹음하실 때랑 이렇게 보니까 유재명 씨 완전 느낌 다르지 않으세요? 네, 진짜 한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상상이 되면서 색다른 것 같습니다. 네. 색다릅니다. 곽동현 씨도 놀라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그 예고편 제작된 걸 처음에 공유받고 미리 이렇게 프리뷰를 보면서 이게 이어폰을 끼고 듣는데 그 듣는 맛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쫄깃하죠? 쫄깃쫄깃하고 또 바삭바삭하고 무슨 맛이었습니까? 그럼 맛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쫄깃한데 바삭까지 하면 저기 경상도 이제 예. 어딘가 있는 막 예전에 다수의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네? 대한민국 3대 중국 음식점에 가서 갓 튀긴 찹쌀 탕수육을 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겉바속촉에 예. 그 쫄깃하면서도 보드라운 네, 귀에서 그 약간 그 쫄깃하면서도 바삭했다가 그 새콤했다가 약간 그 다양한 맛이 느껴지는 게 정말 희한하죠? 경이로웠습니다. 지금 그 소개를 하는데도 마치 오디오 무비처럼 상상이 막 그려지면서 네. 그 튀기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극동입니다. 극동. 예, 감독님 너무 궁금해요. 어떤 영화인지 너무 궁금한데 북한의 천문학적인 비자금이라는 소재가 사실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이거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이게 처음에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제 탈북한 지 한 10수년 돼가는 그런 북한의 이제 고위사령부 고위직 출신 탈북자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북한에 그 전설적인 인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고위사령부 내에. 네?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했더니 아니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이 3대 동안에 네? 다 자식들은 여러 명인데 왕은 하나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나머지 애들을 누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유럽에 유학 보내져서 거기서 주식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식들, 가족들을 다 부양해 왔고 또 그 돈이 천문학적 숫자여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또 우리 곽경태 감독님의 그 영화적 상상이 덧대어져서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첩보물이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배우분들은 또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신기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김강호 씨. 저는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처음에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저는 시나리오를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다. 가상화폐라든지 뭐 해킹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남과 북, 러시아 이 첩보물이 너무나 쫄깃쫄깃하게 재미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숨에 시나리오를 읽었고 또 뭐 감독님하고 작업인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곽경택 감독님인데요. 예. 유재명 씨는 어떠셨나요? 시나리오 보시고 어떠셨고? 저는 그때 그 감독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그때 제가 남한 쪽 군인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장성이었는데 그 대본 하나 보낼 테니까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하는 걸로 할게요 감독님 하고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감독님 이건 무슨 작품이죠? 그때부터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또 좀 어려웠어요.
예,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이게 오디오 무비로 구현이 가능할지, 했다. 예, 스케일도 크고 뭐 블라디보스토크도 가고 뭐 액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시작됐는데 예, 결과적으로 너무 재밌는 작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 그 스케일에도 놀라셨고 이게 오디오 무비로 어떻게 구현될까 되게 호기심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곽동현 씨는요? 네, 저도 선배님들이 앞서 말씀해주신 거와 비슷한데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각국의 다양한 장소들 영화에서 실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생소한 그런 로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까가 되게 궁금했고 일단 감독님 더불어서 두 선배님들 성함을 듣는 순간 무조건 저는 하겠다고 해야 말씀을 되겠다. 드렸었습니다. 감독님과 지금 함께 있는 선배 네, 우리 배우분들 네. 이라면 나는 무조건 가야 되겠다. 네, 무조건 해야겠다. 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기자님들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생각들 많이 하셨냐면 이 오디오 무비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꿀보이스들이 모인 거 아니냐. 예, 지금 뭐 저희가 아이, 그렇습니까? 그렇죠. 김나훈 씨. 예. 사실 음성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예. 우리 또 유재명 씨도 둘째가라면 서럽지 않겠어요? 저도 한 목소리 하는데 예. 두 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 와우. 각동현 씨. 아, 저는 선배님들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을 수 있겠네요. 아니 그래서 목소리 좋은 분들이 출연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곽경택 감독님께 여쭐게 목소리뿐만 아니라 어떤 게 필요했나요? 이분들 이 역할을 하려면 이미 뭐 활동하고 계시는 연기자분들이니까 이게 오디오 무비라고 하더라도 들으실 때는 그 목소리에서 비주얼까지 같이 연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도 맞았어야 됐었고, 예, 그리고 이게 뭐 성우분이 하는 게 아니고 영화처럼 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선 그 같이 이 스튜디오 안에서 영화적인 느낌을 뽑아내야 되니까 조금 힘들어도 굉장히 도전해줄 분들, 배우들. 예,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듣고 나니까 우리 새 배우분들은 시나리오와 그리고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했었고 감독님도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두려움을 불사하는 우리 배우분들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네,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자 배우분들도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 오디오 무비의 캐릭터를 연기한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곽동현 배우부터. 네, 일단 저는 북한의 해커 집단 리더인 강영식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 인물이 자기의 그 직업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카리스마, 포스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보여져야만 했던 것 같고 또 두 선배님들과 이제 계속해서 대립할 때마다 긴장감이 이렇게 죽지 않으려면 팽팽하려면 네, 최대한 선배님들 못지않게 강한 기운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집에서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이제 감독님이 디렉션을 정말 세심하게 주세요. 그래서 사실 연기하면서는 감독님이 원하시는 씬의 어떤 방향이나 연기적인 어떤 색채가 너무 또렷하게 잘 전해져서 감독님을 믿고 그냥 쭉쭉 밀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또 이번에도 강력하게 느껴져요. 같은 곽씨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그 자리 배치가 곽브라더스가 이렇게 함께 예 계십니다. 그 캐스팅이 혹시 영향을 미쳤나요? 종친이라는 어떤 전혀 그런 안 미치고 이쪽은 굉장히 보기 드문 청주곽씨예요. 그래서 본은 달라요. 청주곽. 예. 두 분이 그럼 본 다르신 네, 거죠? 본 처음 봤어요. 저는. 처음. 예, 예. 그러니까 전혀 그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본이 그래도 다릅니다. 아무래도 본이 틀립니다. 그 곽씨 자체가 좀 흔하지 않은 많죠. 성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감독님 조금 마음에 동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곽동현 씨는 계속 지금 인연을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뭐 이쪽 문화예술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대 배우 중에는 거의 저는 저밖에 못 보긴 했었거든요. 아니, 곽씨 그리고 배우. 뭐 곽도원 씨 계시고요. 선배님들 곽시양 씨 계시고 네네네. 곽윤기 씨 계시고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극동에서 강형식을 할 만한 그 어떤 나이나 이런 상황적으로는 제가 곽씨가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 아니래잖아요. 감독님이 아니래잖아요. 근데 실력으로 캐스팅을 했다. 제목도 극동, 곽동, 곡극동. 자꾸 너무 있는다. 너무 이어. 예. 자, 유재명 씨. 유재명 씨는 어떠셨나요? 이번 연기하신 소감. 뭐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실사 영화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서 뭐 6개월 정도 6개월. 로케를 가서 많은 스태프분들과 헌팅을 해서 아주 이렇게 열심히 찍어야 되는 어떤 그런 설정인 그런 환경인데 아무래도 오디오 무비라고 하니까 좀 스튜디오에 가서 대사를 잘 숙지해서 한 더빙 느낌의 예, 뭐 이렇게 그죠? NG가 나도 다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이렇게 조율이 가능한 그런 좀 편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첫 그 녹음을 갔는데 네. 아 큰일 났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제 목소리를 이렇게 집중한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 내 대사, 내 목소리, 내 느낌을 초집중하니까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야.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고 발음도 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감독님이 실제 연기하는 듯한 실제로 연기를 하는 듯한 호흡을 또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연기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죠. 목소리 위주니까 그래서 좀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고 또 그거를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다 비슷한 동병상련의 마음을 공유를 하면서 다 처음 도전이기 야, 때문에. 우리 큰일 난 것 같아 네. 이러면서 열심히 하자 그런 것들이 좀 공유가 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끝까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도전의 쉽지는 현장이었네요. 않았습니다. 네,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아마 김강호 씨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정말 저는 첫 녹음 때 촬영이 아니죠 녹음인데 정말 세수도 대충 하고 이렇게 뭐 비주얼 신경 쓸 일이 없잖아. 그냥 놀러 가서 목소리만 쫙 하는 열심히 하면 된다. 편하게 예. 딱 하면 되겠다 하는데 그날 기어서 나왔습니다. 침이 너무 빠져가지고 걸어 들어갔다. 예, 걸어 들어갔다가 기어는- 네 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독님이 야 이거 날로 먹으려고 했다가 아주 혼쭐이 났죠. 실사 영화 그냥 실사 영화를 찍는 것보다 더 몰입해서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목소리만 나온다는 게 처음에는 쉽게 생각을 했는데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호흡이라든지 여기서 작은 느낌이라든지 주고받을 때 이 작은 디테일을 살려야 되니까 저도 예민해지고 감독님도 이걸 헤드폰을 쓰고 이러고 계시니까 눈치도 계속 보게 되고 근데 진짜 그 점에 있어서는 감독님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오디오 무비라는 곽경택 감독님도 첫 도전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감독님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더 디테일한 작업이다. 그러면서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예상치 못한 그 태클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다른 뭐 조연 단역 분들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면 안 돼요. 완전히 한 달라야 사람도. 되는 목소리 다 구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특히 액션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이제 실제 액션을 하니까 그 호흡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게 연기자분들한테 그 호흡을 이렇게 처음에 해달라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 안 하니까 느낌이 안 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첫 도전이었지만 만만치 않게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감독님과 그러니까 제작진 분들과 배우분들이 모두 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함께한 작업입니다. 오디오 무비 극동. 자, 그렇다면 지금 처음으로 함께 작업한 분들도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호흡은 어땠는지 궁금한데 우리 그 유재명 씨랑 곽동현 배우가 함께 오디오 무비 처음 오디오 무비 처음이고 처음 드라마를 만나셨죠. 드라마는 네. 하셨고 김강호 배우는 두 분과 첫 네, 호흡이었어요. 네. 어떠셨나요? 원래 예전부터 작품을 보면서 형님도 그렇고 동현 씨도 그렇고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은 배우분들이셨는데 이번에 오디오 무비를 하면서 저는 많이 놀랐어요. 어떤 우선 점이? 뭐 형님은 그 역할을 만들고 그 목소리부터가 그냥 뭐 압도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동현 씨는 나이에 비해서 보이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친구가 옛날에 탈북자인가?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야, 약간 의심이 가는. 좀 한번 알아봐야 예, 되겠다 예. 싶을 정도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정도로 뭐 아주 좋더라고요. 네, 캐릭터가. 아, 첫 작업이 이렇게까지 완벽한 호흡이었네요, 정말. 유재명 배우님도 김강호 배우와는 처음 호흡 네, 맞추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첫 녹음할 때 이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렇게 대질 신문하는 그 조사를 하는 그 씬을 했던 기억인데 처음 딱 만났을 때 이 외로움이 그동안 좀 외로움이 그러니까 사라지면서 든든하고 너무 호흡이 잘 맞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순간은 약간 그 어떤 그 몰입된 그 영화 실사로 간 듯한 느낌, 예, 카메라가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받을 정도로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그 씬이 기억나는데 테이블 하나 사이에 두고 남자 둘이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씬들 아주 인상 깊었던 기억입니다. 네. 그 씬 빨리 네. 듣고 싶네요. 9월 26일입니다, 여러분. 네, 이 역할 자체가 비자금,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자금을 갖고 호련히 떠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안고 있는 인물인데 김강호 씨를 만났을 때 그게 싹 녹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자, 곽동현 배우는 선배님들과 연기하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맨 처음 이제 리딩 자리가 좀 기억이 나는데 저 혼자 이제 상상만 했던 씬들을 늘 매 작품에서 그렇듯 리딩에서 처음 다른 선배님들 배우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참 설레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유독 사실 어떤 장소나 캐릭터로서 비주얼적인 거나 이런 힌트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님들 대사를 들으면서 막 너무 많은 상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 되게 저한테는 신기하기도 하고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상상하게 만들어준 선배님들인 거네요. 네네, 분명히 저는 제가 이제 상상이라는 게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쵸.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소들을 막 떠올리게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두 분이 마술을 부린 거네요, 그러면. 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것들을 막 떠오르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네네, 좀 세뇌? 세대까지. 마술 최면. 최면. 네. 블라디보스토크야. 야. 그곳에 안 갔지만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예. 지금 저는 곽동현 씨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현장 어땠는지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디오 무비 극동 그 현장 어땠는지 저희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제작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만나보시죠. 뭔가 실화에 가까운 이야기가 훨씬 이 이야기의 토대가 튼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어떤 실존 인물일 것 같은 사람, 그 비슷한 사람들이 뭐 북한의 비자금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을 벌인다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곽 감독님께서 새로운 걸 하시는 걸 되게 즐겨 하세요. 그러면 장르적으로 남성적인 첩보 스릴러 액션 무비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곽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응해 주셔서 이 작품을 하게 된 거죠. 태풍이라는 작품을 할 때부터 이 작품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있을 법한 첩보물의 소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단숨에 읽었던. 많이 접해보지 못한 소리다 보니까 너무 궁금했었고 또 이야기가 되게 스피디하게 전개되면서 아주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가상화폐 같은 지금 우리 일상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소재를 이용했다 보니까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라서 그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자 배우라면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액션을 주시는 게 시원시원하시고 턴이 굵으면서도 아주 심리 묘사에 뛰어나신 분 같아요. 훨씬 더 풍부하게 딕션 주시면서 감정을 표현하기 원하셨고 제가 만나봤던 감독님들 중에 가장 연기파 감독님이세요. 연기를 엄청 잘하세요. 감독님이 이제 상대 역할을 대사를 쳐주시면서 녹음해야 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배우분이랑 연기를 하는 것처럼 주고받아지는 느낌이 받는 때가 있었어요. 조금만 더 깊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들 좀 잘 끌어주신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할 때도 새로운 디지털 기기들, CG, 새로운 포맷 또는 새로운 장비들 이런 거를 쓰는 거에는 빨리 적응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새로운 도전이고 흥미로운 도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가지려고 녹음을 시작할 때 호흡을 많이 올려놓는다던가 목소리만으로 연기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작품을 하면서 감독님께서 주로 주신 말씀은 다양한 해석,
그리고 층이 분명한 어떤 감정선, 한 톤이 아니라 여러 톤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감정에 맞게 좀 표현을 해달라. 대본에 쓰여져 있는 장소들의 사진들을 준비를 해주셔서 그 사진들을 보고 이 정도 공간이 있고 어느 정도 인파가 있을 것이며 어느 정도 뭐 소음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의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둘이서 막 총싸움을 하다가 이제 차에서 구르고 막 나와서 막 헉헉대면서 싸우고 이제 서로 총을 겨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우 씨하고 둘이 막 고민하다가 이러니까 좀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막 찾아가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워서 하는 신이 있다면 직접 누워서 바닥에다가 그 모포 같은 걸 깔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액션씬 같은 게 있으면 실제의 호흡을 위해서 직접 몸을 좀 써가면서 결국에는 감독님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셔서 붐 마이크가 마치 카메라인 것처럼 배우들 움직임을 팔로잉해서 저희들 오디오를 받아주기도 하고, 또 다른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바닥에 막 되게 두꺼운 카페트를 깔고 그 위에서 제가 움직이면서 연기를 하고, 작은 어떤 공간이었지만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촬영을 할 때 가지는 조건들과 유사하게 감독님이 좀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다급한 대사, 호흡, 서로 주고받는 무전음의 긴박감, 타이어 터진 소리, 문 열고 도망가는 이런 소리들, 이런 것들로 최대한 엮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누가 들어도 부끄럽지 않고 허술하지 않은 작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최초로 돌비 애트모스로 믹싱을 하게 돼요. 오디오 업종에서 굉장히 오래 작업을 하셨던 분들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CG 작업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의 상상 속에 모든 걸 맡기고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주얼은 들으지 않습니다. 소리 들으시면서 본인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여태까지 쌓였던 비주얼적인 데이터들을 10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아주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오디오 무비라는 새로운 장르를 맛보실 텐데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사운드적인 면에서 재밌는 경험이 되실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극동 제작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보는 영화가 아닌 듣는 영화라는 아주 혁신적인 시도가 굉장히 눈에 띄는,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지금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 배우님들의 뭐 열연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그래픽 효과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져서 극동의 첩보 스릴러라는 장르랑 만나 기존의 영화와는 또 다른 차원의 몰입감과 긴장감을 선사하는 그런 영상 만나고 왔는데, 이 영상 보는 동안에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님들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팬 여러분들도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곽경택 감독님의 연기가 너무 궁금하다고. 왜 네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네, 아니 곽동현 씨 어느 정도였길래? 감독님이 만약에 정말로 갑자기 성함을 바꾸시고 오디션 본다면 네. 캐스팅이 되실 정도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니 사실 얼굴은 너무 곽경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오 무비에는 바로 캐스팅이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아마 감독님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출연을 네. 아니 곽경택 감독님 말 나온 김에 솔직하게 욕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하셨어요 연기를?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대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쓰면서 자꾸 제가 해본단 말이에요. 그 대사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기자분들하고 이렇게 호흡하고 할 때는 또 내내 스케줄이 안 되면 따로따로 해야 될 일도 생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대사를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연기자가 뭐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 갑자기 못 오게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못 오게 되면 내가 투입돼서 연기할 의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셨어요. 네, 연기는 연기자분들이 하는 거니까. 저는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이 맞고. 좋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제작 영상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더 많아져서요. 지금부터는 실제 오디오 무비 일부를 함께 들어보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오디오 공개합니다. 피하십시오! 엎드려! 소기통 쏴! Сектор чисто. Продвигаемся. Чисто, чисто. Подвигаемся. Зажги огонь. Снять очки.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야, 이게 가능하네요, 진짜. 영상 없이 지금 음성으로만 듣는데 첩보 스릴러 그 장르가 정확하게 느껴지면서 스케일이 엄청나게 느껴지는데요, 정말 몰입감과 함께. 이게 또 바이브를 통해서 제가 왜 기어 나가는지 아시겠죠? 알겠네요. 아, 고생이 정말 많으셨네요, 김강우 씨. 이게 여러분 또 9월 26일 날 바이브를 통해서 돌비 애트모스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왜 그 영화관 가면 영화 시작 전에 막 타타타타타 해갖고 돌비 애트모스 하고 막 시선을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바이브를 통해서 특히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면 엄청난 서라운드를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대단합니다. 생생합니다. 저 지금 블라드보스톡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멋진데요, 정말. 자, 궁금해요. 이 장면을 녹음할 때 어땠는지 그 현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감독님. 뭐 기술적인 것도 좋고. 아까도 뭐 이야기하고 했지만 우선 기술적인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테크니션 분들이 감당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저는 어떻게든 캐릭터를 잡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 캐릭터 간의 부딪힘이 결국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이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느낌에는 그 녹음실에서 막 우리 연기자분들하고 막 레슬링 하고 난 기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감정을 끌어내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씬이 그대로 느껴지는. 지금 뭐 네티즌 분들께서도 사운드랑 스케일 진짜 미쳤다라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듣고 싶으시죠, 여러분? 저도 이게 또 오늘 너무 짧게 들려드리니까 26일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이 1일이잖아요. 25일만 기다리시면 네이버 바이브를 통해서 바이브 오리지널 오디오 무비 극동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클립 한번 만나볼까요? 기걸 찾으면 먼저 와르샤와에 가 있어. 나머진 내가 정리하고 뒤따라갈 테니까. 기럴 필요 없어. 어차피 가면 다 죽으니까. 예? 네 딸 선물로 네가 개새끼를 보낸 줄 알고 네 마누라가 아주 난리를 쳤다는구만. 어이, 그 이빨이 안 열면 저승에서 통화를 하게 될 거야. 내 여기를 다 불태워버릴 거거든. 정확히 셋세 갔어. 하나, 둘, 매번 보관함. 여기서 끝난다고요? 이야, 이 강렬한 카리스마 곽동윤 씨예요? 예. 이야, 이게 진짜 무슨 복면 쓰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처럼 말하지 않으면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게. 곽동윤 씨, 아니 어떻게 북한 사투리를 왜 김강우 씨가 실제 과거에 진짜 열심히 해볼 그쪽에서 만하죠. 오신 거 아닌가? 이야, 얼마나 연습을 하신 겁니까? 한 몇 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그 저희 감독님이랑 대본 작업을 같이 해주신 작가님께서 실제 그 이주민이셔서 네. 작가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투리 억양 녹음해주신 파일을 계속 듣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독님이랑은 제가 익힌 그 인토네이션을 토대로
감정에 따른 어떤 억양의 변화를 현장에서 좀 조금씩 만들어 보기도 주면서, 하고 예. 그러면서 일단 그렇게 말하는 바이브가 있어. 바이브를 바이브가 거기서 나왔군요. 네, 몸에 예. 익히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사투리 저는 이제 또 사투리를 안 쓰는 지역이 고향이다 보니 그쵸. 그래서 계속 그냥 반복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피나는 그 노력과 연습의 결과인 건가요? 예, 대단합니다, 곽동현 씨. 요. 아니 곽경택 감독님도 놀라셨을 좀 것 놀랐어요. 같은데. 응. 네, 저는 그렇게까지 준비할 줄 몰랐어요. 전혀. 그리고 처음 기대가 없었나요? 네, 근데 기대는 했는데 기대는 했는데 그래도 그 어느 정도일 줄은 정도로 준비해오는 정도가 있거든요. 사투리를 다 미리 드려도. 그렇죠. 근데 뭐 현장에서 감정선을 잡으셨다고 말은 하지만 이미 한 80% 이상 다 잡아왔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 우리 그 함께 보고 계신 팬 여러분들도 놀랐어요. 곽동현 미쳤다 진짜. 풀 버전 빨리 듣고 싶다. 곽동무 얼른 정체를 밝히시라오. 그거 동무 그런 말 하지 마라고. 그 톤도 달라지네요. 좀 달라요. 대단합니다. 연기 파티인데요. 예. 자 그렇다면 이번의 클립은 과연 어떤 분일지 만나보시죠. 1982년 9월 9일 수령님의 특별 지령을 받은 나 이수야이 외화벌이 전투를 펼칠 목적으로 극비리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점을 두고 만든 조선중앙은행 7구 제가 바로 그 관리자입니다. 내 신변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나 대신 밖에서 사람을 만나주시오. 왜? 자신이 없습니까? 보안이 몇 겹이라 그리 쉽진 않을 거요. 게다가 암호 파일은 복사나 이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안에 든 파일이 전부 삭제되게 되어 있어. 그럼 그 돈은 영원히 사이버 공간 속에 숫자로만 남게 되는 기요. 아니 저는 유재명 씨 목소리 좋은 걸 뭐 모든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워낙 꼴성된 건 알고 있는데 오디오 무비로 들으니까 이게 극대화가 되네요 정말. 야 유재명 씨, 정말 좋네요. 본인은 아마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듣는 저희는 이렇게 오롯이 유재명 씨의 음성을 이렇게 귀로 딱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해요. 어떠셨나요? 녹음하시면서 지금 들어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연기자분들도 그 자기의 목소리에 대해서 뭐 자신감이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이제 작품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좀 불안했었어요. 이게 오롯이 내 목소리만으로 그 아까 동현 씨가 한 것처럼 북한 출신의 이 비장 관리자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스타트는 그렇게 시작됐는데 뭐 감독님의 어떤 디렉션 하에 하면서 녹음을 하면서 찾아갔던 그런 케이스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좀 다른 부분이 뭐였냐면 흔히 말하는 네이티브의 북한 사투리보다 약간 중화된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학을 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지식인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한 그 저만의 어떤 북한 말을 좀 만드는 것이 좀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세지도 않고 또 너무 모자라지 않는 그 중간에서 이 이중이라는 인물을 찾는 게 좀 목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면서도 안 쓰는 그 미묘함까지 다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유재명 씨의 연기인데 지금 반응 뜨겁습니다. 유재명 배우님 정말 좋아요. 유 배우님 목소리 훔치고 싶다. 지금 대도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감독님도 아무래도 이제 유재명 배우와 이제 이번에 호흡을 맞추시면서 일반적인 영화를 할 때랑은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전작이 아직 개봉은 안 했지만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같이 했거든요. 이미 촬영을. 네. 근데 그 작품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예, 그냥 사람 좋고 순둥순둥한 이런 캐릭터인데 이번에는 또 완전 거꾸로 가는 캐릭터니까. 근데 워낙 연기 폭이 넓은 걸 제가 아니까 부탁을 했었고 뭐 아니나 다를까 정말 캐스팅 잘했다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캐스팅이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클립은 왠지 누가 나올지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너무 궁금하세요? 네. 예, 한번 만나보시죠. 내 말 잘 들어. 지금쯤 영사관 주변에 미국 애들이 쫙 깔려 있을 거야. 영사관 밖은 러시아 영토라 분명히 안에 있을 때 끝내려고 할 거니까. 그리고 창에 저기 커튼 닫혀. 절대 이수영이 창가 근처로 못 가게 하고. 이 새끼가 씨. 야, 생각 좀 해보고. 150억. 그거면 받는다. 수류탄 핀 뽑았어. 확 다 날려버린다. 이야, 김강우 씨, 지금 제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옆에서 지금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 액션이면 액션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한 두뇌 싸움까지 함께 펼쳐지는 김강우 씨의 연기, 현장감 미쳤다. 진짜 현장에 있는데 저랑 지금 같은 느낌을 우리 팬 여러분들도 받고 계시는데요. 근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스케일이 크면 김강우 씨 입장에서는 이게 목소리만 나갈 게 아니라 그냥 내 실사가 얼굴에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좀 갖지 않았을까? 조금 아쉬울 때가 있었죠. 이게 이대로 되게 그대로 멋있게 나갈 텐데 무조건 뭐 지금 정도도 뭐 목소리 형님과 이렇게 배우분들과 다 같이 했을 때 충분히 재미있지만 요 정도 스케일이면 그냥 실사로도 좀 나갔으면 좋겠고 이 땀을 똑같이 흘리고 있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들었죠.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을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함께 갖고 하다 보면 혹시 또 압니까? 바이브에서 네? 또는 뭐 나우도 있고요. 뭐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또 함께 만나볼 수 있겠다라는 욕심이 또 생기면서 이게 오디오 무비이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주신 또 특별한 디렉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두 발로 와서 네 발로 나갔다 그러셨는데 어땠나요? 저는 어쨌든 액션도 많이 있고 또 부딪히는 상대방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또 현장감을 살리는 게 가장 우선이었고요. 그게 가장 첫 번째는 호흡이었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총격 장면에서 무조건 다 총을 쥐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가방이라든지 소품들을 다 이용했었어요. 그리고 이 호흡이 그냥 흉내만 낸다고 해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좀 제자리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계속 이 업을 시켜놓는 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그야말로 그 호흡도 있지만 진짜 호흡, 찐 호흡이 또 나왔을 것 같아요. 곽경택 감독님. 왜냐면 감독님께서 원하는 그런 호흡이 있고 또 실제로 배우분한테 전달을 했을 때 그거를 리얼하게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또 호흡을 보여주는. 어떠셨나요, 현장? 감독 입장에서야 이제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런 노력을 해주는 연기자분이 제일 고맙잖아요. 근데 세 분 다 뭐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어요. 녹음실에서 누워라, 여기 마이크 따라가니까 이거를 갖다가 상대방이라고 생각해라. 계속 이렇게 가정된 상황만 주면서도 그 감정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좀 때로는 지치고 이러면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만 하면 안 됩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끝까지 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호흡이죠. 그야말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호흡. 지금 뭐 너무나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디테일 무슨 일이요? 나 이거 빨래 두고 싶어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애달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9월 26일 날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거. 바이브 오리지널 오디오 무비 극동입니다, 여러분. 자, 새로운 시도인 오디오 무비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극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우리 기자분들께서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에게 미리 질문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대신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감독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셨는데 성취감을 느끼신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믹싱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제가 이제 파일을 받아서 부산까지 가는 차 안에서 혼자 들어봤어요. 네. 물론 한 80% 정도 된 거였긴 하지만 되게 벅차더라고요. 예, 특히 차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저 혼자 조용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쵸. 오디오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 고생한 보람이 있었네.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기차가 부산행이 아니라 블라드보스토크로 가는 기차 느낌이었겠어요. 예, 지금 전쟁 중이라서 갈 수는 없는데. 네네. 예. 자, 다음 질문은 역시 또 감독님께 질문 주셨어요. 친구나 극비 수사와 같이 남남 케미가 돋보이는데 감독님이 선택한 남자 배우들의 새로운 브로맨스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예, 분명히 물론 이 안에 이제 우리 빌런 역할을 하는 동현 씨도 있고 하지만 그 주인공 두 주인공이 이제 강훈 씨랑 우리 재명 씨는 처음에는 서로 의심을 하는 상태에서 만났다가 마지막에는 서로 그래도 술은 하나씩 가지고 친해지는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한 공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이런 부분이 브로맨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두뇌 싸움이 굉장히 쫄깃하게 펼쳐질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자, 지금 질문 드리는 동안에 댓글로 극동 공개 9월 26일이 이제부터 내 생일이다. 아, 생일까지 바꿀 정도입니까? 예,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오디오 무비 또 새로운 장르, 혁신적인 장르의 도전이니까 아마 또 그런 의미에서 생일까지 바꾸실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분들께 좀 드려볼게요. 세 분 모두에게 질문 드릴게요. 영상 연기 없이 이 오디오로만 연기를 해보셨는데 더 쉬우셨는지 아니면 더 어려웠는지 궁금하고 또 극동을 계기로 혹시 성우 도전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셨는지 강훈 씨 어떻습니까? 먼저 성우분들이 대단하신 거라고 저는 느꼈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화면에서 이렇게 같이 목소리랑 같이 실사로 나가면 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제 표정이라든지 뭐 뒤에 상황이라든지. 근데 이거는 정말 제 목소리로 이 상황들을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고 더 진하게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재명 씨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실사와 목소리 연기를 비교하는 건 조금 애매한 지점이 좀 있는데 역시 실사가 좀 어렵죠. 훨씬 더 어려운 경지가 그거 같고 하나 좀 이렇게 목소리 연기를 하면서 좋은 득템을 한 느낌. 그러니까 좋은 스킬을 좀 한 느낌.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내 목소리에서 어떤 단점은 이것이고.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알게 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소득이 있는 어떤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성우 도전은 어떻게? 아우 저 성우 못할 것 같아요. 못된다. 대단하신 분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곽동현 씨. 네, 저는 사실 녹음을 하면서 실제 실사 영화를 찍을 때 연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뭐 분장이라든지 미술, 조명, 뭐 앵글, 뭐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목소리만으로 오롯이 해내야 된다는 게 좀 사실 부담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녹음을 한 것들을 한 번씩 모니터 할 때에도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더 많이 표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더 깊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이 아무래도 처음 작업이다 보니까 낯섦과 어려움이 합쳐져서 좀 쉽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성우 도전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근데 이제 또 선배님 두 분이 안 하시니까 선배님들 안 하시는 거 제가 두 분 안 하시는데 굳이 나만 할 명분이 없다. 아니요, 그 제가 다 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 이 장난입니다. 파일을 내가 다 갖겠다. 장난입니다. 역시 연기 천재들의 바이브. 대사 더 듣고 싶어요. 생 라이브 I want 하시면서 지금 많이들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자, 김강우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이번 작품에서 스마트한 두뇌 싸움과 액션을 동시에 소화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둘 중에 어떤 연기를 더 선호하나요? 스마트한 두뇌 싸움과 액션이죠.
당연히 스마트한 두뇌 싸움을 하면서 지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싶죠. 네, 저 위에서. 그렇죠. 네. 아, 근데 오늘 느낌이 룩도 그렇고 안경도 그렇고 굉장히 스마트해 보여요. 그렇습니까? 네. 네, 의도했습니다. 아, 뭔가 위에 있는 절대자 같은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예, 언제든 지시 내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유재명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천문학적인 비자금 관리자로 출연을 하시는데 실제 자산 관리 잘 하십니까? 예.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기자님께서. 예.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아마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사주에 돈이 없는가 봐요. 사주에 돈이 없다. 뭘 물건도 잘 못 사고 저는 39,900원 이상은 잘 안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뭐 돈에 대해서 완전 젬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맡기셔야 되겠네요. 누구한테 또 맡기지도 못해요. 의심이 많아서. 아, 큰일 났네. 맡기지도 못하고 본인도 못하고. 뭐 줄줄 새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떡합니까? 그러면 돈에 대한 촉은 뭐 전혀 없으신 걸로. 전혀 없습니다. 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예, 드리면서 우리 곽동현 씨께 질문 드릴게요. 영화 645에서는 남한군인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극동에서는 북한 해커 리더로 출연을 합니다. 캐릭터 폭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영화 645의 촬영을 극동보다 훨씬 이전에 마쳤던 상황이었어서 그 촬영 현장에서 이제 북한 군인 역할을 하는 배우분들의 연기를 보면서 아, 저 사투리로 북한 사투리를 기본으로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네,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극동을 처음에 이제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설렘 반 긴장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두 캐릭터 간의 간극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같은 군인이어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막중함이 전혀 다르고 그렇죠. 그 다른 작품이지만 645에서는 거기도 돈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지만 57억 원이거든요. 네. 근데 여긴 857억 달러더라고요. 아, 지금 또 환율이 올라가지고 예. 난리 났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저도 이제 예고편을 보다 다시 상기가 된 건데 그 푼돈 가지고 그 영화에서 여기에 비하면 예, 왜 그랬을까? 아 정말 그런 재밌는 생각도 혼자 그쵸.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극장에서 워낙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거기는 이제 지켜야 되는 거고 예. 여기는 쫓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유, 굉장히 다릅니다. 곽동현 씨 같은 인물이 이제 다른 연기를 할 텐데요. 아 그나저나 조금 전에 또 유재명 씨의 이제 나는 그 뭐 돈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재명 배우는 금전수 사드리고 싶다고. 금전수가 뭐죠? 그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혹시 그거죠? 아 그거는 돌이었고 그죠? 돈 들어오는 나무. 아, 나무. 네. 집에 이거를 놔두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 제가 저기 산책 가가지고 산에서 하나 나무 하나 파놓고 이렇게 금전수를 드리겠다. 그리고 곽동현 배우 정체성 점점점 궁금하다고 자랑스러운 남북의 인재라고도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준비된 질문들을 다 드려봤습니다. 또 굉장히 유쾌하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시간이 벌써 훌쩍 이렇게 흘러서 저희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 빠른데요. 자 질문 주신 기자님들 고맙고요. 자 우리 김강우 배우부터 네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극동 저한테도 오디오 무비 새로운 도전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재밌고 새로운 느낌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5일만 기다려 주시고 곧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재명 배우. 네, 아까 그 감독님께서 그 열차 안에서 들으셨다고 했는데 아마 저희 오디오 무비는 그런 장르일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든 아주 편한 곳에서 이어폰을 꽂고 저희 영화를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목소리도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유재명 씨 지금 뭐 이제 오전이지만 잘 자요는 너무 이르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꿀보이스. 예. 곽동현 씨. 예. 사실 저희 오디오 몸이라는 이 컨텐츠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실 거고 낯서실 텐데 다양한 컨텐츠들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 만큼 저희는
이 새로운 도전이 오히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많은 분들에게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오디오 무비 극동 25일만 더 기다려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곽경택 감독님. 네, 흔히 제가 주변에 이제 오디오 무비라는 걸 한다 그러면 뭔데 라디오가 이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도 아 이게 라디오 드라마 뭐 그런 건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좀 다릅니다. 예, 다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청각을 이용해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상이나 비주얼들을 스스로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귀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장르의 오디오 무비 극동입니다. 지금 뭐 댓글로 아쉬워요. 벌써? 우행 끝? 가지 마요. 유유 말해줘요. 26일 알람 맞춰. 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뜨거운 반응 보여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바이브와 그리고 충무로 베테랑 제작진 그리고 최고의 배우들이 만나서 함께 만든 바이브 오리지널 오디오 무비 극동 9월 26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때까지 많은 응원과 관심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오디오 무비 극동 온라인 제작 보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